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계 홍보의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착을 주제로 신원철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서울정신과 송파클리닉 신원철 원장입니다.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애착이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안정된 애착을 위해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전 팁으로 부모가 가정 내에서 아이와 놀 때 어떻게 놀아주는 게 애착 증진에 좋은지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취약전 어린이들 정도의 나이를 기준으로 부모님이 놀아주실 때 어떤 식으로 애착 증진 놀이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놀이 시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놀아줄 수 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는 부모하고 내가 1대1로 독점해서 하는 특별한 놀이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면은 뭐 다둥이라도 맞벌이 부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놀이가 되겠네요. 네, 되게 맞벌이 가족이시거나 그럴 때 자녀가 둘 이상 있으시게 되면 온 가족이 모이는 유일한 시간이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무언가를 하자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아이들이 독점하는 경험을 못 하거든요. 네. 적어도 한 타임씩은 아빠랑 큰아이, 엄마랑 둘째 그렇게 1대1 데이트를 하고 또 아빠랑 둘째, 엄마랑 큰애 이렇게 체인징 바꿔서. 파트너에서 또 1대1 하고 네. 이런 독점하는 시간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특별한 놀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자, 일단 놀이 시간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놀이를 준비해야 되겠죠. 에버랜드, 뽀로로, 뭐 테마파크 이런 데를 가면 아이가 엄마 아빠랑 상호작용은 좀 덜 하게 되고요. 네. 신기한 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착 증진에 대해서는 별로 볼거리가 특이한 경우가 더 없는 네, 네. 익숙한 장소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놀이 시간의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로 장난감들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특별한 놀이 시간 동안 우리 땡땡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놀면 돼 라는 이야기로 이 놀이 시간은 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세팅이 끝나고 나면 놀이의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놀이의 과정은 부모가 리드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주도하도록 놓아주세요.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이 시간 동안 아이를 어떻게 즐겁게 해주지? 고민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신데요. 절대 부모님이 놀이를 제안하거나 주도하지 마시고요. 땡땡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려줄래? 이렇게 아이가 리드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소꿉놀이 같은 거 하면서 자, 엄마가 학생해 이렇게 역할을 준다면 역시 그런 역할도 알아서 학생하지 말고 네. 알아서 선생님 하지 말고요. 아이한테 물어봐 가시면서 하면 돼요. 예, 땡땡아, 내가 그래서 어떤 학생 하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마치 즉석 대본을 받아서 부모가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물어봐 가면서 아이의 놀이를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보호자분들이 놀이를 하다가 아이의 놀이가 탐탁지 않아서 혹은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려고 하는데 네. 이 특별한 놀이에서는 그런 욕심도 좀 넣어두고 네. 아이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더 네.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간혹 아이가 자기의 놀이에 엄마 아빠를 끼워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네. 네, 아이가 레고를 가지고 신나게 노는데 엄마 아빠를 끼워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가 주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는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나 네. 그럴 수 궁금할 있어요.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아이가 놀이를 할 때 아이의 놀이를 부모님이 말로 따라서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스포츠 중계 방송을 보면 아나운서가 선수들의 행동을 말로 이렇게 따라 하잖아요. 네. 아이가 행동하는 걸 부모님이 말로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블럭을 거기다 올려놨네. 네. 자동차가 글로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들을 그대로 말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놀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놀이가 재미있어 보이나?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슬슬 아이가 놀이에 부모님을 초대해 줄 겁니다. 근데 선생님 간혹 부모님들 중에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참으셔야죠. 아이의 놀이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굉장히 좋은 인지 자극 도구기도 한데요. 네. 어떤 아이들은 택시 장난감을 가지고 삐뽀 삐뽀 소방차로 상상하고 놀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부모님들은 이거는 소방차가 아닌데 네. 자 이거 봐 여기 TAXI 택시라고 써 있어. 네.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하는 놀이는 애착 증진을 위한 놀이지 부모님이 선생님이 아니라는 걸 네. 명심하셔야 될 네, 것 네. 같아요. 행동을 읽어준 다음에는 행동뿐만 아니라 아이의 감정도 읽어주면 좋습니다. 네.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선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것 같으면 야, 너 그림 그리는 거 마음에 드는구나. 아이가 블럭이 넘어져가지고 속상한 것 같으면 네가 기껏 쌓았는데 넘어져서 기분 나쁘겠다. 이렇게 네네.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알아주는 거죠. 그러면 역시 아이들이 내가 지금 무슨 기분인지 우리 엄마 아빠가 안 해? 라는 걸로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가끔 이 아이들이 한 4~5살만 돼도 과격하게 많이 놀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칼싸움 하다가 막 부모를 막 때리고 네. 이러는데 막, 너 지금 칼싸움 하는구나. 너 엄마를 찔러서 재밌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부적절한 행동?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의 놀이가 그냥 상상해서 폭력적인 거를 표현하는 놀이일 수는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칼싸움 놀이를 하면서 에잇 팔이 잘라졌다. 에잇 푹 찔렀다. 아이가 상상 속에서는 네. 자기의 속상한 마음, 공격성 이런 걸 실생활에서 푸는 것보다는 놀이로 표현하면서 푸는 게 훨씬 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험한 표현도 받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선을 넘는 행동들, 주로는 폭력적인 행동들은 일관되고 엄격하게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을 다치게 하는 행동, 부모를 다치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지 말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조용하고 참을성 있고 엄격한 목소리로 장난감 칼이지만 진짜로 아빠를 때리면 안 돼.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말해 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세게 때리고 싶으면 여기 쿠션을 때려도 돼. 아니면 아빠를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신용은 해도 돼. 이렇게 대안을 알려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놀이를 하면서 제가 지금 하셔야 될 행동 지침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몇 가지 안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반응해 주시려면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이랑 놀이하면서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한번 나와 아이의 놀이를 촬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재생해서 보면 살짝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부끄러우실 네. 수도 있는데 아이가 지금 놀이에서 원하는 건 이건데 부모님이 너무 앞서가지고 이제 부모님 마음대로 놀아주실 때도 있고 네. 생각 외로 부모님이 멍하니 딴 데 보시다가 아이의 행동을 놓칠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녹화해서 보면서 깨닫고 생각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내 놀이가 점점 발전하고 있구나 네, 네. 하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좀 더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놀아주시는 게 부모님도 전에보다 훨씬 즐겁고 아이하고 교감되는 재미, 그 맛을 느끼게 되실 거고 네. 그런 맛까지 느끼게 되시면 우리는 안정애착이 됐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놀아주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확확 또 느껴지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부모님도 신이 나서 네. 더 그 행동을 하게 되고 음. 네, 굉장히 선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가지 놀이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에서 굉장히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정도만이라도 해주시면 되니까 오늘부터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노력을 해보는데 우리 아이는 전혀 반응도 없고 음. 나도 사실은 계속해도 잘 안 된다. 네. 이러면은 그래도 좀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시는 것보다 직접 코칭을 몇 번 받아보셔도 훨씬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놀이 코칭, 양육 코칭 이런 것들은 병원에 오면은 받게 되나요? 그냥 대부분 연령에 따라서 부모 자녀 사이에 어떻게 소통하면 되는지를 코칭해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자녀하고 갈등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타협하시는 게 좋을지 아이하고 어떻게 접근하실지 해결하실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면 놀이로 대화할 수도 있고 네. 청소년이라면 말로 대화할 수도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과 애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보호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성인들의 대인관계건 아니면 부모 자녀의 대인관계건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행동하고 말하더라도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전혀 실수하지 않는 모범 부모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랑 소통할 때 서로 삐질 수 있고 좀 삐걱거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 사이에 뭔가 잘 안 맞는구나, 불편하구나, 이런 신호에 대해서 안테나만 바짝 잘 세우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문제는 알아차리면 교정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양육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바쁘신데도 출연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에 그럼 또 뵙겠습니다.